시험에 나오는 것은 한정적용법의 형용사인지 서술적용법의 형용사인지를 잘 보고, 한정적용법의 형용사인 경우에는 전치사의 탈락 여부를 물어보는 문법 시험 문제가 등장하더라. 서술적용법의 형용사인 경우에는 해석이 문제인데 그 해석을 잡아주는 게 누구라고? 비투용법이다 까지 공부를 했었어. 됐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사적용법인데 부사로 같이 쓰일 수도 있어. 부사처럼. 부정사가 준동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가 아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이다 라는 이야기야. 응? 잘 들어야 돼. 잘 이게 잘 들어야 돼. 우리 이 문법 특강한 걸 앞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잘하면 잘못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쪽팔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법 특강이 다 끝나면 스카이에듀에서 이걸 가져가기로 했어. 응? 그래서 문법 특강을 가져가기로 해서 이게 영상으로 하려고 할 거야,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 얼굴이 앞에 나오면은 전국적으로 애들이 보게 되면 쪽팔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홍수영이 너 얼굴 2번 나왔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 자, 여기서 동사가 아니면서 두 번째 동사로 쓰인다. 동사가 아닌데 그럼 무슨 용법? 명사전 용법. 두 번째 무슨 용법? 형용사전 용법. 세 번째 무슨 용법? 부사전 용법. 그래서 부사전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는 뭐가 명사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거야.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뭐 수식이야? 동사 수식. 원래 이름은 그렇지. 왜냐면 이름이 뭐니까 어드 버브. 버브가 무슨 뜻인데? 동사. 그러니까 동사한테 간다는 뜻이야. 이름 자체는. 어드라고 하는 접두사가 to라는 접두어 의미를 갖고 있고 버브가 동사니까. 그러니까 동사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부사야. 그래서 부사는 원칙적으로는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인데 나중에 문법학자들이 봤더니 수식을 동사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래. 봤더니 형용사인 수식어구인 형용사도 수식을 받고 부사도 수식을 받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문법학자들끼리 지들끼리 싸움이 난 거야. 그렇다면은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하는 것을 부사라고 부르기로 했다면 그 다음부터 생각해봐. 형용사 수식하는 품사를 만들어내고 부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만들어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품사를 만들어내버리면 영어 품사가 몇 가지가 됐겠어 지금? 지금 영어 품사가 몇 가지지? 8가지? 그러면 9개, 10개, 11개 품사가 돼버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지만 국어보다 영어가 더 간단하고 더 쉬운 언어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영어는 품사가 8개밖에 없고 국어는 9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고민하다가 에라 우리가 품사가 많아지면 뭔가 논리적인 언어가 안 되니까 싸그리 뭉쳐서 뭐라 불러버리자. 전부 다 부사라고 불러버리자. 라고 해서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걸 전부 다 뭐라 부른다? 부사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영어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논리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험에 잘 안 내. 부사는. 뭘 시험에 안 내? 용법 자체를 시험에 안 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이지.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가지고 어떤 쪽으로 돌려버리냐면 부사는 용법 따위는 신경 쓰지 마. 첫 번째 위치나 신경 써. 라고 해가지고 문법 시험에 나오는 부사표 문제는 전부 다 부사의 위치야.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중학교 때 봤던 부사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뭐였냐면 빈도부사였지. 빈도부사의 위치. 비조디 일동학. 이거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이런 거나 내고 자빠졌고 아니면은 해석에 치중해버려. 해석. 해석에 치중해서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갖다 붙여버리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해석을 잘 해봐라.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어지면 부사적 용법 중에 뭐에 해당이 되고 목적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고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이 되어지면 부사적 용법 중에서 이유나 판단의 근거로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으면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기준으로 부사적 용법의 각각의 카테고리를 나눠버렸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보고는 넘어갈 거야. 우리 문장에서 몇 번째 문장을 보냐면 천인문에서 483번 문장을 봐봐. 483번 문장. 일단 to learn anything new. 여기서 new는 anything 꾸며주는 표현이고 자, 배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당신은 have to have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open mind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야. 여기서 투부정사가 어디 쓰였냐면 문장의 맨 앞에 쓰였고 선생님이 지금 해석할 때 어떻게 쓰겠어? 제일 먼저 해석했어? 나중에 해석했어?
제일 먼저 해석했지. 제일 먼저 해석했다는 것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는 이야기야. 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로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게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당신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책이 어떻게 쓰여 있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에 얘가 들어가 있어? 아니면 카테고리를 봐봐. 카테고리가 뭐야? 어떻게 쓰여 있지? 483번 문장 제목이 뭐야? 483번 문장의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어? 투부정사의 부사적 수식 답에 뭐라고 써져 있어? 목적.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해석에 치중한다고 용법에 치중한다고? 해석에 치중해버리더라라는 이야기야. 그 이유가 뭐라고? 부사라고 하는 품사가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왜냐면은 별거 다 수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사를 수식하는 걸 형용사를 한다. 이거하고 차이가 나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부사는 용법을 숨겨버리고 해석에만 치중해가지고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뭐에 해당이 된다? 목적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야. 몇 학년 시험 문제지?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나오는 시험 문제야. 우리 중학교 때 1학년 때나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투부정사에 밑줄을 그어놓고 밑줄 친 투부정사의 용법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오지선다에서 4개는 명사적 용법인데 하나가 형용사적 용법이나 부사적 용법인 게 시험에 나와. 근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밑줄 친 보기와 같은 투부정사의 용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의 용법을 보면은 분명히 부사적 용법이야.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부사적 용법이 2-3개가 나와 있어. 그때는 그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된다고. 왜 해석상 이것은 무슨 용법에 해당이 되어진다? 목적의 용법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네. 고등 단계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해석만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484번 문장도 봐봐. 484번 문장은 attempt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봐라. 그 다음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your work, 너의 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투부정사가 뭘로 쓰였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지. 근데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야?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투부정사가 등장했어. 그럼 이 전의 과정은 주어 동사 몇 개? 이 전의 과정은 주어 동사가 몇 개였다? 2개였다는 2개였다. 우리가 어제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 준동사를 문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전의 문장은 주어 동사가 몇 개였는데 2개였는데 그 주어 동사 2개인 걸 영어에서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2개인 걸 하나로 붙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럼 만들어 볼까? 이전의 과정은 뭐였냐면 in order to가 아니라 in order that이었지. 대승 품사가 뭐야? 접속사. 그러니까 다시 주어 동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왜 안 보일까? 전체 문장의 주어랑 같은 거니까. 전체 문장의 주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얘가 무슨 문이니까? 명령문이니까. 명령문 앞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누구라고? you라고 you. 그러니까 여기 주어는 누구다? you. 이게 써져 있어야 돼. 됐지? 네. 그 다음에 네가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을 해봐. 너가 너의 일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내가 해석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야. 네가 너의 일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지. 그러면 동사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동사 앞에 뭘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야? 조동사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야. 할 수 있다. 이 조동사가 누구지? can이지, can. 그래서 can을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자, 얘가 지금 명령문이고, 자, 현재를 가정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you can improve your work. 원래 문장은 이거였는데 이걸 갖다가 주어 동사 2개인 게 보기 싫어서 that 없애고 you 뺐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뭘로 붙인 거야? 요걸 갖다가 투부정사로 붙여넣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 in order to는 단문, in order that 그러면 무슨 문? 복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뭐가 있어? so that 이러면 똑같이 뭐 복문. 단문으로 고치면 so as to improve 이렇게 고치면 이게 무슨 문? 단문 이렇게 된다고. 다시 조동사 하나. 역시 대절을 다시 뭘로 고쳤어? 투부정사로 고쳤다라는 이야기야. 물론 뭐뭐 하기 위해서 했을 때 so as 투부정사나 in order 투부정사 말고 요거 빼도 말돼. 이렇게 빼버려도 그냥 투부정사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올바르게 쓰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92번 문장 봐볼까? 492번 문장 카테고리를 봐봐. 뭐라고 써져 있어? 뭐라고 써졌냐? 원인이나 판단의 근거. 자, 원인에다가 이렇게 써놔. 원인에다가는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지. 앞에
감정 관련의 말, 감정 관련 어구가 앞에 있으면은 그때는 원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거야. 응?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 중에 원인에 해당이 되어진다. 뭐 앞에 뭐가 있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었을 때는 앞에다 그렇게 쓰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유나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 뭐뭐 하다니 라는 말을 갖다 붙였을 때 말이 되면은 그것은 이유나 판단의 근거의 용법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선생님이 어제 요즘에 이제 그 방학이어서 집에 좀 빨리 가다 보니까 항상 와이프하고 둘이 이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허준 이후로 요즘에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치즈 인 더 트랩, 더단에 든 치즈.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제 그게 보니까 거기에 피아노를 잘 치다가 피아노를 그만둔 애가 나와. 그 대학이 배경이 연세대인 것 같아. 그지? 왜냐면 이름을 바꿨는데 연희대학이라고 이름 바꿔놓은 거 보니까. 근데 배경이 그건데, 음대 교수가 걔를 불러. 어제 장면이 그거였어.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얘가 우리나라의 가장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라고 소문났던 아이인데, 걔를 불러다가 음대 교수가 한번 쳐봐 라고 하더니 그냥 가 라고 하더라고. 그냥 가 라고 한 다음에 다음날 얘가 열받아서 찾아오니까 시킨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시켜. 네? 엄청난 천재였는데, 걔는 지금 치라면 다 칠 수 있을 텐데, 근데 다시 이제 피아노를 시작하는데 그 뭐부터 시킨다고? 가장 기본적인 책부터 시킨다고. 그 말을 지금 내가 왜 하는 거냐면, 지금 공부는 점수는 1등급이 나오는데 이놈의 1등급이 92, 94, 96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100점을 맞아본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이런 거 잘 모를 거라고 아마. 그러니까 기본 없이 까졌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이야. 이런 게 기본인데 기본 없이 까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예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내용이야. 여기서 이 투부정사 용법이 뭐라고? 부사적 용법인데 그 중에 뭐라고? 앞에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이 말이야. 그럼 해석을 해봐. 미안하대. 왜 미안해? 그 말을 듣게 되어져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 말을 듣게 되어져서 유감스럽습니다. 내가 유감스러운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그것을 듣게 되어져서.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앞에 나와 있으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그 감정의 원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393호 보면 우리는 기쁘대. pleased의 반대말이 누구지? pleasant야. pleased의 반대말이 뭐라고? pleasant. 즉 pleasant는 누구랑 동의하냐면 pleasing 하고 동의해. 즉 pleasant가 기쁜이란 뜻이 아니고 기쁘게 하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pleasant 앞에는 사람이 주어로 나올 수가 없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기쁜 이 사람의 감정이지 기쁘게 하는 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he is pleasant 틀린 표현이고 he is pleased 그는 만족했습니다 했었을 때 pleased가 맞지 pleasant를 쓰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지? 네. 그래서 그는 기뻤대. 왜 기뻤어? 감정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원인. have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지게 되어져서 to meet you 당신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기뻐졌대. 투부정사가 두 번 등장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기쁜이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바로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앞에 나와 있는 opportunity를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죠? 응. 오케이. 자, 이제 497번 문장 봐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는 막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는 문장들은 뭐 하라는 이야기야? 너희들이 해석해봐라는 이야기야. 그럼 해석해보고 갖고 와서 물어보면 돼. They must be crazy. 그들은 미쳤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감정이야? 아니지. 감정은 뭐가 감정이야? 미안하고 기쁘고 슬프고 이게 감정이지 미치는 감정이 아니잖아.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습니다. To believe. 믿다니. Such nonsense.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다니 미쳤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해석이 어떻게 해석되지?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되어진다고. 이때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유나 판단의 근거의 용법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자, 그 다음에 498번. You are so strong. 너는 정말 강하구나. To turn your adversary. 너의 역경을 into는 무조건 앞에가 변화하기 전 into 뒤에는 변화한 후의 모습. 너의 역경을 바꾸어서 뭔가 긍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너는 참 강하구나. 이것도 뭐뭐 하다니 라는 말을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되니까 이유나 판단의 근거. 너가 강하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근거가
네가 그 역병을 뭘로 바꿔버리다니, 긍정적인 그 무엇으로 바꿔버리다니 참 너는 강하구나. 역시 부사용법 중에서 이유나 판단의 근거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야. 알아먹었지? 자, 그 다음에 502번 봐봐. 502번은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원인이나 이유나 판단의 근거로 나오는 투부정사용법은 독해 가운데 많이 등장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 오늘 지금 저기 우리 학원 원장실에 수능 특강 독해 편이 지금 도착해 있어요. 선생님 아까 한번 샥 훑어봤는데 영어로 된 페이지 수는 260페이지 정도.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임독 2, 그러니까 틀리기 쉬운 유형편, 빈칸 문제, 문법 문제, 어휘 문제, 그 다음에 순서 찾기 문제, 문장 끼워넣기 문제, 그 다음에 장문 독해,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게 작년에 틀리기 쉬운 유형편 임독 2였었는데 그게 한 140페이지 정도, 150페이지 정도 됐었거든. 해설지 빼고. 근데 이건 문제만 260페이지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야 지금. 틀리기 쉬운 유형편만 집어넣어서. 그래서 쫙 한번 훑어봤는데 작년 EBS 책보다 약간 어려워. 그게 할만해. 할만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독해 연습 그 책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 내가? 그건 그냥 사야 돼. 그건 그 설날 특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설 특강 때는 그 전에 책, 수능 특강 영어편, 영어편, 그러니까 유형편으로 쫙 나와 있는 거 그거부터 보고, 이게 설날이 끝나고 나면 고3 재수생들은 그 다음부터는 수업은 반은 수능 특강 영어편, 반은 독해편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되면 학교보다는 진도가 한 3배, 4배 이렇게 빠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책이 미리 궁금한 사람은 그 책은 사야 되고, 영어편 책은 내일 이제 들어올 건데 내일 그냥 그건 설득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면 되고. 알겠지? 드디어 이제 나왔어 책이. 듣기책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계교재 4권 중에서 3권이 나왔다고요? 현재.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근데 독해할 때 보면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야. 독해할 때 보면 이런 건 없다고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야. 뭐 아니면 뭐 목적 아니면 결과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도 해석할 때 문장 가운데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일단은 이걸로 해석해. 80% 이상이. 80% 이상은 뭘로 해석이 된다? 목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더라. 근데 목적으로 해석이 됐을 때 절대 말이 안 돼. 그때가 결과야. 목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절대 말이 안 되면 그 결과, 그때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결과로 해석하면 돼. 봐봐. 이걸 목적으로 해석해봐. 나는 일어났습니다. 발견하기 위해서 해가 빛나는 것을, 밝게 빛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좀 이상하지? 그럼 이때는 결과로 바꿔보려고. 결과는 뭐냐면 무조건 해석이 앞에서 뒤로 가는 순차적 해석.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견했는데 해가 빛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밝게.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이때는 결과적용법으로 보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그러니까 목적으로 해석해봤을 때 이상하다. 그러면 결과로 바로 바꿔버리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야. 자, he didn't live to see his masterpiece completed. 그는 살지 못했대. 보기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걸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는 살지 못했대. 그 결과 볼 수 없었대. 뭘? 그의 결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됐지? 이것이 결과적용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508번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건 미리 봤기 때문에. 왜냐면 to see the scene 다음에 you would never forget. 뭐가 나왔지 지금? 얘가 지금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갑자기 주절 부분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 가정법이구나. 가정법이면 앞에를 뭘로 해석하자? if가 있는 걸로 해석하자 이 말이야. if가 있는 걸로 해석하자. 그래서 to see, 뭐만 한다면, 본다면, the scene, 그 장면을 본다면 너는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하게 될 텐데 라고 하는 가정법 구문이라고. 알겠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뇌에 깔리는 의미가 뭐야? 그 장면을 본다면 너는 결코 그걸 잊지 못할 거래. 네가 그 장면을 안 봤으니까 까먹었다는 이야기야. 이 말 자체가. 알겠지? 네. 가정법은 항상 원뜻으로 알아듣지 말고 반대말로 알아듣자라고 얘기했었지. 이해됐지? 네. 다시 뒤에 그 다음 거. 투부정사가 등장했는데 뒤에가 뭐가 나왔어? would take가 나왔어. 그럼 이것도 뭐란 이야기야? 가정법이란 이야기야.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가 들어갔다. 가정법이다. 가정법인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뭘로 해석해라? 2% 해석하라고 2%.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듣는다면 뭘 들어? 그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다면 너는 take him, 그를 아마 grown up, 다 자란 성인으로 착각할 것이다. 그럼 이 새끼가 성인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 말을 깔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써놓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나왔지? 뒷부분이 몇 형식이지? 뒷부분, 주절.
오형식이지? take A for B는 우리가 동사의 종류 25가지 중에서 25번째 동사에 해당이 되어진 동사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내는 전치사 플러스 형용사를 합해서 목적보호로 취하는 것들이 있더라. 두 가지가 있는데 as 플러스 명사나 형용사. 두 번째 for 플러스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는데 for 플러스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 있는 게 take A for B, mistake A for B. 둘 다 무슨 뜻이야? A를 B로 착각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본다면 너는 그를 다 잘한 성인으로 착각할 텐데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거라고. 이해하셨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석상 특별한 게 없는 경우는 전부 다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적용법으로 해석하면 돼. 507번 봐봐. 그의 이론은 불가능하대. 뭐 하기에 불가능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한 impossible, 불가능하다 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불과한 것이다. 특별히 특이하게 해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문장에 나와 있는 형용사 수식 부사라고만 해석하면 되는 것이야. 됐지? 그러니까 시험에 아예 안 나오겠지. 이런 것들 자체는. 해석할 때만 주의하면 되고. 512번도 당신은 You are sure. 확신할 것인데 To like this movie. 이 영화를 좋아할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긴 확실한데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대. 앞에 나와 있는 sure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자, 그 다음에 부사 수식하는 것도 있겠지. 그게 이거지. enough 투부정사, to 투부정사 보면은 투부정사가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 그는 운이 좋대. 얘가 형용사지.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enough가 나왔어. 충분히 운이 좋대. 뭐 할 만큼 충분히, 요만큼 충분히. 이번에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그 충분히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enough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라고. 뭐 할 만큼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습니다. 이때는 누굴 꾸며주고 있다? enough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m too embarrassed. 나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To look her. 그녀를 보는데 어디를 봐?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을 때 너무 나는 뭐 했다는 것이야? 당혹스러워했다는 것이야. 내가 당혹스러워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당혹스러워했어? 그를 너무나 쳐다보는 것, 그녀의 눈 안을 그대로 쳐다보면서 너무나 당혹스러워했대. 누굴 꾸며주고 있지? to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to 부정사용법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단순 부사 수식. 근데 뭘 수식하느냐는 중요치 않고 그냥 이건 해석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자 523번 Fear cancer strong. 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할 수 있대. 어느 정도까지 굉장히 얘를 꾸며주고 있지. 어느 정도까지 굉장히 to limit people's behaviors. 사람의 행동을 제한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됐지요? 네. 이것도 원래 구문은 뭐였을까? 너무 원망해서 그래서 원망하다. so 띄우고 that 구문이지. that. so 띄우고 that 주어 동사에서 이 that을 보기가 싫어. 왜?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주어 동사 하나인 걸로 고치려고 얘를 뭘로 고쳐놓은 거야? 투부정사로 고쳐놓은 것이 as 투부정사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32번 To tell the truth. 그러면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I forgot. 나는 잊어버렸는데 It wa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라는 걸 잊어버렸다. Last week. 지난주가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투부정사는 전부 다 뭐냐면 앞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표기가 됐어 안 됐어? 따로 표기가 안 됐어. 왜냐면 전체 문장의 주어랑 주어가 같기 때문에. 됐지? 근데 이 문장에서는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라는 표현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뭘 꾸며주고 있어?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야. 근데 이 문장과 같이 뒷문장의 주어와 앞문장의 주어가 같아서 앞문장의 주어를 안 써놓은 경우도 있지만 뒷문장의 주어랑 앞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들이야.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532번부터 539번까지가. 왜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기를 하지 않냐면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반인 주어들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유식한 말로 뭐라 불러주냐면 독립부정사라고 불러줘. 뭐라 불러준다고? 독립부정사.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이고 뜻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뭔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뜻만.
To tell the truth 무슨 뜻이야?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이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잊어버렸는데 저번 주가 너 생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해석만 잘하면 돼. 자, 대표적으로 봐보면 533번 봐봐. 533번 문장. To make matters worse 무슨 뜻이야? 설상가상으로 라는 뜻이야. 설상가상으로. 지역해보면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킨 것은 이란 뜻이지. 이것도 역시 독립부정사. It is reported 보도가 되어지기를 another typhoon 또 다른 태풍이 will arrive soon 곧 도착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독립부정사는 그냥 관용어구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뜻만 잘 해석하면 크게 문법시험에 나올 리는 없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긴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투부정사가 뭐가 아니다?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만 쓰인다. 이걸 좀 자세히 봤던 거야. 사실은 이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근데 기본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을 잡으려고 봐준 것이지 시간 낭비일 수는 있다고. 두 번째로 투부정사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뭐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동사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부터가 고딩들 시험 문제.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적 성질. 여기서부터가 고딩들이 시험 봐야 되는 내용들이야. 어제 이야기했지만 투부정사가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는 아닌데 동사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첫 번째 자기만의 주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슨 주어라고 했었어? 의미상의 주어라고 표현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가지고 있다? 시제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뭘 가지고 있다? 태를 가지고 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왜냐면 투부정사가 명사조명법이라면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형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고. 왜? 동사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동사로 보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야. 하나씩 살펴보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가보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있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 우리가 준동사 이야기를 시작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를 비교를 해봤어. 근데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같아.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그냥 뒤에 주어를 뭐 하면 된다? 생략해버리면 된다. 앞에 주어하고 뒤에 주어를 비교를 해봤더니 두 개의 주어가 다르더라. 이랬을 경우에는 얘가 주절, 얘가 종속절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S2, 종속절의 주어를 뭘로 고쳐주겠다? 의미상의 주어로 고쳐주겠다 하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고. 이게 우리나라 책에 잘못 나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 책도 잘못 가르쳐 놓고 있고 이 말이야. 옥스퍼드에 나와 있는 그래머 인 유즈라는 책을 보면 옥스퍼드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옥스퍼드 책이고 옥스퍼드가 어디서 나온 책이야? 영국에서 책 센 대학이잖아. 근데 그 책에서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원칙은 목적격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 무슨 격이라고? 목적격. 원칙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소유격. 그렇다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주격. 그래서 영어가 논리적이라고. 영어에 나오는 격은 세 가지잖아.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준동사 몇 개 있지? 세 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무슨 격이라고? 목적격.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무슨 격? 소유격. 그러면 하나 남아있는 격 무슨 격이야? 주격. 그래서 분사 의미상의 주어가 주격인 거야. 이게 됐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쉽다고. 그래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I want to succeed. 나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일단은 누가 등장했으니까? 투부정사가 등장했으니까 이 전의 문장은 주어 동사가 몇 개였다고? 두 개였다고. 근데 투부정사 앞에 다른 의미상의 주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 말의 의미는 전체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주어가 같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원하는데 누가 성공하길 원해? 내가 성공하길 원한다 라는 뜻이라고. 근데 내가 원하는데 I want to succeed. 성공하길 원합니다. 누가 성공하길 원하냐면 그가 성공하길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싶대.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다가, 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가 투부정사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의 원칙은 자리는 어디야? 투부정사 앞자리가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의 자리야.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무슨 격으로 쓰면 된다고? 목적격으로 힘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야? 내가 원하는데 그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야.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원칙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예. 이게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원칙. 그럼 예외는 뭡니까? 예외는 봐봐. 사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예외는 문법 시험에서 많이 보는 것이고 외국놈들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 거의 말 안 한다고. 거의 말은 하지 않더라. 왜냐면 그냥 말하면 되지 뭐 의미상의 주어까지 집어넣어. 그럴 일은 별로 없지.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에 문제를 내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문장들이야. 봐봐. It is difficult. 어려운 일이래. 근데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일이래. 이 문장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보자. 만약에 이 문장 그대로 나왔다면 그렇다고 틀렸다고 볼 수도 없어. It is difficult to study English 라고 써져 있으면 맞는 문장이야. 근데 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것은 앞에 주어, 가주어, it이 아니라 일반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야. 일반인 주어. 우리가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 주어였을 경우에는 따로 표기한다 안 한다? 따로 표기할 일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게 생략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의 주어가 누구였냐면 그였대. 그놈이 영어를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쓴다면 여기다가 일단 무슨 격을 쓴다고 의미상의 주어? 목적격을 써주면 된다고. 힘. 이게 원래 원칙이라고. 근데 얘가 지금 무슨 대명사지? 인칭대명사지.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를 인칭대명사라고 한다고 했었고 인칭대명사가 다른 대명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있다는 거야? 격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인칭대명사를 목적격으로 썼다는 것은 그 자리가 누구 자리라는 것이지?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썼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얘는 타동사 뒷자리니까 목적어 자리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목적격 이상 들어맞는 문장이라고.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를 목적격으로 썼다고 지금 여기다가. 근데 difficult가 나왔어. difficult가. 요렇게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니까 목적격으로 썼다고. 그 다음에 앞문장과의 관계를 고루 살펴보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된다고 지금? 목적어 자리야 된다고. 근데 앞문장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difficult가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 형용사니까 형용사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목적어 자리로 만들어줘야 돼. 이게 예외라고, 예외. 이게 예외라고 해. 그러니까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를 4 플러스 목적격, 5 플러스 목적격으로 가르친 사람들한테는 요 문장 갖고 써놓고 물어봐봐.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그러고 넘어간다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뭘 지금 헷갈리는 거냐면 원칙과 예외를 헷갈리고 있는 거야. 원칙과 예외를. 원칙은 목적격인데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의 원칙인데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그럼 목적어 자리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영어에서 목적어 자리는 딱 두 자리야. 타동사 뒷자리, 전치사 뒷자리. 근데 투부정사를 쓴 게 왜 썼다고 이게 지금? 주어동사 두 개인 게 보기 싫어서 주어동사 하나인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투부정사인데 여기다가 동사 집어넣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 그럼 나머지 하나 딱 남아. 누가 남아? 전치사. 이때는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고. 전치사를. 그때도 전치사에도 원칙이 있어. 원칙은 뭐야? 4가 원칙. 예외일 때는 전치사 4 플러스 목적격. 왜냐면 이 자리가 누구 자리가 아니어서 목적어 자리가 아니어서 목적어 자리로 만들어 주려고 전치사 4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이게 원칙이야. 자, 이외에도 또 예외가 있어. 봐라. It is stupid. 어리석은 일입니다.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누가 그런 일을 했냐? 봤더니 그가 그런 일을 했대. 뭘 써? him.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어. 왜냐면은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를 무슨 격으로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앞문장과의 관계를 봤더니 앞문장이 stupid,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야. 형용사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뭘 하나 써줘야 되겠다? 전치사를 써줘야 되겠다. 근데 얘가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 상관이 있는 말이야. 그때는 전치사 4가 아니라 뭘 쓰는 것이다? of를 갖다 붙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사람의 뭐하고 상관이 있었을 때 감정이나 성질.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 내에서 또 예외지. 예외적으로 앞에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 상관 있는 말들이 나와 있었을 경우에는 전치사 of를 갖다 붙이더라.
쉽게 생각하면 하다니라는 말을 갖다 붙였을 때 말이 되면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이야. 뭔 말을 갖다 붙였을 때 하다니. 그럼 위에 빼서 해보자. 여기서부터 얘를 주로 해석해야 돼. 그가 영어를 공부하다니 어렵다. 말이 안 되니까 원칙대로 포 플러스 목적격. 그가 그런 일을 하다니 어리석다. 말이 되니까 예외적으로 오브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라고. 알겠어요? 네, 이게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이 되어지는 말이야. 영어 문법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고? 의미상의 주어에. 문법책을 한 번도 안 본 애기들은 여기서 이게 의미상의 주어라구나. 그럼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의미상의 목적어였구나. 병신 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런 용어가 아예 없어. 의미상 목적어, 의미상 보호 그런 용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병신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냥 투부정사의 목적어, 투부정사의 보호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뭔 의미상을 따져. 여기서는 전체 문장하고 달리 의미가 투부정사의 주어로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얘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용어만 있는 것이지 의미상 목적어 보호 그런 건 없어. 앞으로 그럼 이상한 말 갖고 와서 물으면 안 돼. 그런 건 아예 영어 문법이 없는 거고 의미상의 주어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이 파트가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뭐라 했었지? 말할 때 이런 거 있다고 없다고 별로? 없다고. 왜 그런지 생각해봐.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 멍하니 지금 보고 있으면 안 돼. 자, 자본 사람도 이를 써라 했었지.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요걸 내가 가르쳐준다고 가만히 보고 있어. 벌써 의심을 가졌어야 돼. 여기다 투부정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둘 다 주어 동사 두 개인 게 싫어서 주어 동사를 하나인 꼴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온 거야. 남겨놓은 주어를 봐봐. 남겨놓은 주어. 뜻이 있냐? 없잖아. 뭐 하려고 형식적인 주어를 남겨놨느냐 이 말이야. 차라리 뜻 있는 주어를 빼버리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복잡한 거 싫다며. 주어 동사 두 개인 게 싫어서 주어 동사 두 개인 걸 하나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투부정사가 등장했다며. 근데 왜 남겨놓은 주어가 뜻없는 주어가 남아있냐고. 웃기잖아. 이런 말 쓰는 이유가 없겠지 애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겠어. 짧게 말하고 싶겠지. 그렇다면 뜻없는 주어 너 빠져 라고 하고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갈 if 보를 한번 생각해봐. 누가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갈 확률이 가장 높아? 이 상황에서 뜻없는 주어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전체 문장의 주어로 뜻 있는 주어라면 뒷문장의 주어였던 놈이 나갈 확률이 가장 높아. 그러냐 안 그러냐? 그렇지. 우리가 있음제 대세에서 공부했잖아. 있음제 that he에서 이 빼버리고 he 앞으로 나왔잖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야 돼. 뜻 있는 주어를 빼야 되는데 지금 뜻 있는 주어가 뒷문장에서 뭘로 바뀌어 있어? 여기서는 뭐로 바뀌어 있어? 포 플러스 목적격. 그러면 요 놈이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민을 해봐야지.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 돼? 지금 주어 동사 두 개인 거 하나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투부정사가 등장했는데 왜 남겨놓은 주어가 뜻이 없냐고. 얘를 제껴버리자 말이야. 얘를 없애버리고 뜻 있는 주어를 빼면은 원래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뒷문장의 주어였던 게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갈 확률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얘를 주어로 빼면 될까? He is difficult. 그는 어려워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왜냐면 여기서 포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써버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사람을 주어로 취할 수 없어. 그렇잖아. 사람을 주어로 취할 수 있는 형용사는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 상관이 있는 형용사지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 상관이 없는 형용사라면 사람을 주어로 취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갈 수 없어.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렇다면 생각해봐. 뭐가 어렵다는 이야기야 얘는 지금. 그가 어려워 영어가 어려워. 영어가 어려워. 그래서 얘가 전체 문장의 주어로 대신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English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For him to study. 그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훨씬 더 많이 써. 이 문장. 왜냐면 뜻없는 주어를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법칙이 나오냐면 자, it 다음에 포 플러스 목적격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가 나와 있었을 때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가짜 주어를 제끼고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법칙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가주어잇 의미상의 주어 포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it을 제끼고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갈 수 있는 게 누구라고?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갈 수 있다. 이해했어? 응. 자, 밑에 것도 뜻없는 주어를 없애봐. 그러면 뒷문장의 주어였던 걸 전체 문장의 주어로 빼면 좋겠는데
얘가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요것이 전체 문장의 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빼버리고 그 새끼 멍청해요. He is stupid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은 멍청한 것입니다. 이 문장을 훨씬 더 많이 쓰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실생활에서 영어로 이야기하다 보면 It is kindness of you 이런 표현 들어볼 리가 없어. It is kind of you 이런 표현 들을 때가 있다 없다? 없어. You are kind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It is kind of you 이런 표현 거의 쓰지는 않는다고.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보면 되겠더라라는 이야기야.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여기다 써놓을까?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이제 봤으니까 정리하자. 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가면 되겠어. 원칙은 뭐라고? 원칙? 원칙은 목적격.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없더라. 왜 없게 됐냐면 일본 새끼들이 문법책을 갖다 베낄 때 지그들이 처음 만들어낼 때 이걸 빼놨거든. 우리나라 문법책은 일본 책을 베낀 것이지 영국이나 미국 책을 베낀 게 아니어서 쪽발이들이 안 하니까 그대로 또 빠져가지고 우리도 같이 안 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 세계 162개국의 토플 응시국 중에 156등, 158등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은 이겼어. 156등이 일본은 158등 이렇게. 그래서 멍청한 나라들이 돼버렸다. 원칙은 목적격. 예외는 뭐다? 예외는 포 플러스 목적격, 오브 플러스 목적격.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주어입, 포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이슬 제끼고 누가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갈 수 있다?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갈 수 있다. 자, 이 경우에는 가주어입, is, 오브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 오브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와 있던 놈이 주격으로 바뀌어서 주어 is, 투부정사 똑같은 구문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끝내버리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부정사가 동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더라? 시제를 갖고 있더라. 이거 공부했었냐 안 했었냐? 했었지. 두 번째, 투부정사의 시제편은 자, 주어 동사 다시 시작한다. 진짜 중학생 가르치듯이 시작한다. 잘 들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야. 이랬을 때 주어끼리 생기는 문제가 의미상의 주어 문제야. 동사끼리 생기는 문제가 무슨 문제고? 시제 문제고. 이걸 투부정사로 고치겠는데 앞에 동사랑 뒤에 동사랑 시제가 같아. 그때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되고 이 시제를 뭐라 부른다 했었지? 단순형 시제라 부른다 했었어. 만약에 앞에 문장부에 나와 있는 동사보다 투부정사로 고쳐줘야 될 동사의 시제가 한 시제 앞선다. 그때는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투 플러스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돼. 이때 시제를 무슨 시제라 불러준다? 완료형 시제라고 불러준다 이 말이야. 이거 왜 없어? 원래 영어 시제는 몇 개인데? 영어 시제가 몇 개야 원래? 12개. 근데 준동사는 시제가 몇 개밖에 없다고? 2개밖에 없다니까. 2개밖에. 연습 한번 해볼까? 내가 이제 문제 그 퀴즈 V1, V2야. 자, 간다. 여기다 너희가 써봐. 결과를.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현재,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현재 완료.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현재,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미래.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과거,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과거.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과거,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과거 완료.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현재,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can go. can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과거,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could, have, pp. 가자. 이걸 투부정사를 어떻게 고칠 거냐 이 말이야. 이게 V1의 시제, V2의 시제. 지금 뭐 말인지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현재인데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현재 완료야. 그러면 어떻게 된 경우지? 한 시제, 앞선 경우. 무슨 형태를 써야 되지? 완료형 형태를 써야 돼.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현재인데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미래야. 미래는 어떻게 쓰지?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shall 플러스 동사 원형. will과 shall은 뭐지? 이름이 뭐야 걔네들이? 조동사. 조동사가 현재이면 현재하고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 똑같은 거. 시제 비교할 때는. 요거 봐봐.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했다. 고유의 과거형이 뭐라 했었지? went. 이것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는 뭐라 했었어? had gone. 자,
can go의 과거역이 뭐라 했었어? could go. 이거의 과거 완료역이 뭐라 했었지? could have gone 이라 했었어. 자, 그러면 will go 과거가 뭐지? would go. 과거 완료는 would have gone. 똑같다니까. 미래 생각하지 말라니까.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시제를 보면 된다니까. 그럼 얘네들은 같은 시제니까 무슨 형태? 단순 형태. 이해됐어? 그 단순형으로 어쨌든 조동사는 써, 안 써? 안 써. 그냥 will go면 to go야. 같은 시제면. 이해가 되냐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되지?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가 현재이면 현재라니까. 그냥 똑같은 시제라니까. 조동사가 과거면 한 시제 앞선 거고. 이해했어? 응. 고우하고 우드고하고 시제가 비교하면 누가 앞서? 얘가 한 시제 앞선 거라고. 얘는 과거라고. 그러니까 완료형 써야 되고, 고가 앞에 동사인데 뒤에가 will go가 나왔어. 그러면 조동사가 현재이니까 어떤 시제라고? 같은 시제로 본다고. 비교할 때는 같은 시제로 본다고. 미래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그냥 조동사가 현재이니까 현재형으로 본다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되셨어? 네. 앞에가 과거 뒤에가 과거 똑같으니까 무슨 형? 단순형. 앞에가 과거 뒤에가 과거 완료. 한 시제 앞서니까 무슨 형? 완료형. 앞에가 현재 뒤에가 can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조동사가 현재형이니까 단순형. 앞에가 과거 뒤에가 could have pp네? 얘가 뭔 시제라고? 과거 완료. 이때도 무슨 시제? 완료형 시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됐지? 네. 이게 투부정사의 시제 따지는 문제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투부정사가 뭐가 있다고? 태가 있다고. 태. 동사적 성질로 세 번째 투부정사는 뭐가 있더라? 태가 있더라. 태. 태를 따질 때는 두 가지 경우를 써줄게. 봐라. 주어, 동사 나오다가 투부정사가 나온 경우가 있고, 주어, 동사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가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쓴다고? 원칙적으로 목적격, 목적격이 없었을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이런 것들이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 투부정사의 태를 능동태로 쓸 것이냐 수동태로 쓸 것이냐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하나 더 있다. 어제 봤던 거에 주어, 동사, 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경우도 있고. 됐지? 이때 이 투부정사가 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뭘로 쓰인 경우? 의미상의, 이 무슨 용법으로 쓰인 경우?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는 이런 식이지. 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도 결국 요거랑 똑같은 거야. 잘 생각해봐. 다시.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쓰인 경우도 얘랑 위에 거랑 똑같은 거라고 다른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왜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이 명사가 목적격이지. 안 그래? 더 북의 목적격이 뭐야? 더 북이지. 더 백의 목적격이 뭐야? 더 백이지 뭐. 다 똑같은 거라고. 그냥 결국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거 그냥 빼버리자. 이렇게 두 가지만 딱 보자. 이렇게 봤을 때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왜 없냐면 전체 문장의 주어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문장과의 관계를 따졌을 때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능동형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돼. 전체 문장의 주어를 갖고 왔었을 때 관계가 수동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수동이니까 to be, pp 형태를 쓰면 돼. 어차피 수동태 어떻게 쓰는 게 수동태야?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야. 이걸 투부정사로 고쳐보래. 누가 동사야? 비동사가 동사니까 동사원형 be. 비동사의 동사원형이 뭐야? be잖아. 그 앞에 to 갖다 붙이면 to be, pp. 이게 투부정사의 수동이라고. 자, 얘가 의미상의 주어면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와. 그래갖고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능동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to 플러스 동사원형. 수동이면 어떻게 쓰면 되고? to be, pp. 의 수동 형태를 쓰면 되는 것이고. 수동의 형태. 기억났어요? 이해됐지? 네. 그럼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어. 시제하고 태를 공부했어. 그러면 투부정사는 총 몇 가지 형태가 나오냐면 4가지 형태가 나와. 2 곱하기 2지. 2 곱하기 2. 이쪽이 투부정사의 시제야. 이쪽이 태야. 시제는 무슨 시제와 무슨 시제가 있다고? 단순형 시제와 완료형 시제 두 개밖에 없고, 태는 무슨 태가 있고 능동 형태가 있고 수동 형태가 있겠지. 들어갑니다. 이제 투부정사 형태를 만드는 방법들. 첫 번째, 단순형이면서 능동형인 투부정사는 어떻게 쓰면 돼? to 플러스 동사 원형.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가 단순형 투부정사이면서 능동형 투부정사이다 이 말이야. 자, 시제는 같아. 무슨 시제? 단순형 시제. 태는 무슨 태야? 수동태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to be, pp.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단순형 시제인 투부정사를 만들어주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니까 비동사를 투부정사로 만들어서 to be pp. 이게 단순형이면서 무슨 형인 거야 지금? 단순형이면서 수동형인 투부정사 형태가 돼. 그럼 간다. 완료형 투부정사. 야, 완료 어떻게 쓰지? have 플러스 pp가 완료형이지,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 근데 투부정사를 집어넣으래.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니까 have를 동사 원형으로 갖다 붙이면 돼. to have pp, 이게 완료형이지. 그러면은 완료형이면서 수동형이면 어떻게 쓰고? 먼저 완료를 써봐. to have pp인데 수동이라면 비동사 pp니까 뭘 써야 돼? been. 그 다음에 뭘 쓰면 돼? pp. 이렇게 쓰면 완료형, 수동형, 투부정사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하셨어? 네. 우리가 수동태 공부할 때 현재 완료 수동태 형태가 어떻게 되지? have been pp. 그걸 투부정사로 고치면 되니까 앞에다 to만 합치면 된다고. to have been pp. 이게 완료형이면서 수동형인 투부정사가 된다. 이제 이해했지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들어갈 자리면 환장하면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고 시제도 따져주고 뭣도 따져줘라? 태도 따져줘라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어떤 형태가 정확히 맞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응. 한번 가보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야. He is reported to kill in the war. 이 문장에서 요걸 알맞게 고쳐봐라가 대표적인 문제. 그가 보도가 되어졌는데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to kill을 알맞게 고쳐보래. 그럼 이제 한번 가보자. 먼저 시제부터 따져보자. 시제 비교할 때는 뭐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 전체 문장의 동사인 비동사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 그가 보도가 되어진 게 언제지? 현재 보도가 되어졌대. 그럼 얘가 죽은 건 현재일까? 그 이전에 죽었을까? 그 이전에. 그럼 무슨 시제가 나와야 돼? 완료형 시제. 자, 두 번째, kill이라고 하는 동사가 뜻이 무슨 뜻이지? 죽다야, 죽이다야? 죽이다. 킬러가 죽어본 새끼가 킬러가 아니라 죽여본 새끼가 킬러잖아. 그러니까 kill, 이건 죽이다. 죽이다를 이용해서 죽었다라고 하려면 무슨 태를 써야 되지? 수동태. 그럼 완료 수동형을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되지? To have been killed in the war. 됐냐? 이것이 정확한 정답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이게 투부정사의 무슨 성질? 동사적 성질. 투부정사가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시제도 있고 태도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합해보면 아하, 시제도 있고 태도 있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것이야? 그렇다면은 몇 가지 형태가 나오구나. 네 가지 형태가 등장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네. 마지막,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적 성질.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래서 부정문 만들 때 no가 아니라 뭘 갖다 붙여? not을 갖다 붙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부정문 만들 때 뭘 갖다 붙인다고? no가 아니라 not이나 never를 갖다 붙인다고. 긍정 부정에서 부정문 만들 때 no하고 not이나 never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품사 차이지. 얘는 뭐야? 형용사. 얘는 형용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얘는 품사가 뭐야? 부사. 그러니까 이 뒤에는 동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부정하는데 not이나 never로 걔를 부정해버렸다. 걔 동사란 이야기고, 부정하는데 그것을 no로 부정해버렸다. 걔는 뭐란 이야기야? 명사란 이야기야. It is no good 해석해봐. It is no good 해석해보라고. 좋지 않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좋지 않아요 라는 뜻이라면 no가 형용사니까 이것이 뭐란 이야기야 그러면? 명사란 이야기거든?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야, 형용사. 좋지 않아요는 it is not good이야. 이게 차이 알겠냐 지금 뭔 말하는지? It is not good 그래야지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not을 썼으면 얘가 형용사니까 좋은이란 뜻인데 no를 썼어. 그럼 얘는 뭐란 이야기야? 명사란 이야기야. 얘가 무슨 뜻인데 명사로? 소용이란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소용없어요 라는 뜻이라고. 완전 특이하잖아. It is no use? 무슨 뜻이야? 소용없어요 라는 뜻이야. 사용없어요가 아니야. 소용없어요. 구시 명사로 무슨 뜻이라고? 소용 쓸모 라는 뜻이거든. It is no good 그러면은 소용없어요. 또 가끔씩은 이익이 없어요 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어. 왜냐면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썼을 때는
이익, 소용 이런 말로 쓰이니까. 그러니까 요걸 딱 보고 알아야 된다니까. 노는 형용사, 낫은 뭐? 낫은 부사. 수식해주는 품사가 다른 거야. 그러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만약에 투부정사를 부정문으로 바꾸는데 얘 앞에 노가 붙는다면 얘가 뭐란 이야기야? 명사란 이야기잖아. 근데 노를 붙이지 않는다니까? 뭘 갖다 붙인다고? not이나 never를 붙여서 부정문을 만든다고. 그래서 얘가 뭐란 이야기야?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증명됐지? 예. 근데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전부 다 not을 붙여서 부정문 만들 때 얘 위치가 어디야? 위치. 무조건 앞에가 위치, 앞에. 무조건 어디 위치한다? 앞에 위치한다. 이것도 사실은 나는 공부하면서 혼자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걸 고등학교 때 깨우치는 순간 나는 선생님은 혼자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와 진짜 영어 대단하다 이 생각만 했었거든. 그렇다고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영어가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했던 게 이거 공부했을 때야. 고1 때 보니까 진짜 논리적이야.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써졌어 책에는. 나 혼자 생각해봤더니 너무 논리적이야. 책에 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격이고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 소유격이고 분사 의미상의 주어가 주격이다 그 말이야 나와 있지 뭐 책에는. 그거 보면서 감탄했던 건 나고 와 진짜 논리적이구나 이거 일치하는 게 없구나 이거 보고 감탄을 했어야지. 아니면 이것도 봐봐 왜 이렇게 쓰는 것이냐면 동사 봐봐 동사 비동사나 조동사는 not의 위치가 어디 나와? 뒤에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not이 어디 나오지? 앞에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필요하지? do가 필요하지. 그러면 요것도 아닌 제3자가 필요했다고. 그러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와 같은 준동사들은 뒤에다가 붙이면 얘랑 똑같으니까 안 돼. 앞에다가 not을 붙였어. 근데 do를 갖다 붙이면 돼, 안 돼? 또 안 돼. 얘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not만 갖다 붙여버린다고. 어디다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요것도 영어가 논리적이어서 아 절대 중복된 게 없구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걸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가지고 있는 동사적 성질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야. 아직 투부정사가 끝난 게 아니야. 또 어려운 게 좀 몇 개 남아있어. 근데 일단 우리 또 천예문책에서 봐보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79번 문장이다. 79번 문장. 그러니까 지금 써놔야 돼. 누구가 어디 노트에 쓰든 어디다 쓰든지. 지금 천일문이 원래 문법적인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나가다가 또 이 바뀌었다 이리 바뀌었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문법 공부하면서 이쪽을 보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것을 잘 써놓고 어디다 써놔야 될까? 명인영어책에다 써놔야 돼. 명인영어책에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은 천일문 79번 딱 써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글로 가서 공부하면 되겠지. 자 간다. It is necessary 필요하대. 근데 자 투부정사가 진짜 좋아요. Recycle waste 폐기물질을 재활용하는 게 중요하대.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무슨 격으로 썼지? 목적격. 근데 왜 포가 필요하지?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아니니까. 봤더니 형용사가 필요하다가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전치사 뭘 써놓고 있다? for를 써놓고 있다. force. 근데 이때 force 생략해도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 왜냐면 일반인 의미상 주어는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It is necessary for us to recycle waste 하고 똑같은 표현은 It is necessary to recycle waste 똑같은 표현이야. 또 바꿔봐. 또 똑같은 표현이 있어. Waste is necessary to recycle 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얘가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면 앞에 뜻없는 주어 빼버리고 누가 주어로 나간다고? 얘가 전체 문장에 주어로 나간다고. 쓰레기는 필요해요. 재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말 돼야하는데 돼. 그러니까 waste is necessary to recycle 여기서도 가장 간단한 문장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네. 그러니까 써진 대로만 보지 말고 막 고쳐봐. Real leaders make spaces for others to shine 라고 써져 있네. 진정한 지도자는 공간을 만드는데 공간은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야? 요렇게 빛나는 공간이야.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으로 쓰였냐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지. 근데 뭐가 빛나는 공간이야?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이 빛나는 공간이야. 투부정사 앞에 붙어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투부정사에 뭐가 된다? 의미상의 주어가 될 뿐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여기 또 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썼을까? 여기다 목적격을 썼다. 일단 의미상의 주어로 빛나는 게 누구냐? 봤더니 다른 사람이 빛난대. 목적격이야. 근데 앞에 봤더니 스페이스가 명사니까 명사 뒷자리는 뭔 자리가 아니야? 목적어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목적어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전치사를 썼는데 공간이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놓고 있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놓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했지? 응. 그래서 앞으로 독해할 때는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for 플러스 목적격 자리에다가 뭘 치면 돼? 가로로 묶어버린대. 가로로.
이해됐지? 가로로 묶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it is impossible. 자, 불가능하대. 이 있으나 마나. 왜? 일반인 주어니까. 해서 얘봐. 우리가 make progress. make progress가 무슨 뜻이라고? 발전하다. 엊그저께 얘기했지. 토익 시험에 잘 나온다고. 국어로는 하다인데 영어로는 뭐뭐 있다고? make 쓰는 게 있고 take 쓰는 게 있고 do 쓰는 게 있다고. 어쩔 수밖에 없다고? 외울 수밖에 없어. 자주 말할 수밖에 없어. make progress. 발전하다.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발전하는데 우리가 발전하는데 뭐 없이? 연습하는 거 없이. 그것도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하는 거 없이 발전하기는 뭐한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했지?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고쳐봐. 빨리 고쳐봐. 고친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고치면 되지? Progress is impossible for us to make. 이거 고치면 돼. 왜냐면 뜻없는 조 it을 빼려면 가조 it을 빼고 진조로 나와 있는 투부정사에 목적어가 있다면 누가 나간다고? 목적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갈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똑같은 문장은 Progress is impossible to make 라고 쓰면 똑같은 문장이라고. 이해됐어? 네. 이해하셔야 되니? 자, 그 다음에 82번. 이거 잠오냐? 에? 왜 여기 기지개 한번 펴, 전부 빨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쫙 스트레칭해. 전부 스트레칭 딱 하고 지금도 다시 하나 들으면 돼. 다시 쫙쫙 펴 팔을. 응? 쫙쫙 펴봐. 이제부터 졸면은 이제 죽음이야. 응? 이제부터 졸면 죽음이야. 이루야. 맞아봐서 알지 강도를. 응. 그러니까 내가 스냅이 좀 좋아. 스냅이 좋아서 이제부터는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이 30분 동안에 조는 사람들은 가서 종아리를 때릴 거야. 종아리를 때리는데 나의 특징은 굉장히 나는 남녀 공평하게 대우해. 똑같이 여자도 종아리를 때려. 그래서 작년 재수생 중에서 세대 괜히 찾아왔더라. 찾아와서 나한테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으니까 앞으로 8시 반 이후에 나오면은 남자애들하고 똑같이 때려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진짜 남자애들하고 똑같이 때려줬거든. 치마를 못 입고 다녔어. 피멍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계속 때려줘야지. 계속 늦으면. 그러니까 똑같이 남자애들하고 똑같은 강도로 종아리를 때릴 거다. 교복 입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깨고 있어. 잠. 알겠지? 네. 잠 오면 일어서서 막 들으면 돼. 자, it is illegal. 불법적이래. 사람들이 파는 건데 alcoholic beverages.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누구한테? anyone. 누구든지 under 19. 19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파는 것은 그것은 불법적입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또 고쳐봐봐. 어떻게 쓰면 되지? Alcoholic beverage is illegal for people to sell 이라고 고치면 된다고. 됐지? 항상 고치면서 같이 하자. 자, 그 다음에 he has created a special spot for his cat to go play outside. 그는 만들어냈는데 특별한 지점을 만들어냈대. 그리고 나서 자, 투부정사의 주어가 누구지? for his cat. 그의 고양이가 to go 가서 play 놀 수 있는 outside 바깥에 가서 놀 수 있는 자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됐지요? 오케이. TV 보면은 돈을 좀 많이 벌었는지 어쨌는지 홈쇼핑 광고에 나오고 유현진하고 유재석하고 데리고 나와갖고 그거 떠들고 있는 그 못생긴 애기 하나 있지.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그래서 뭐라 그래? I wanna go get some coffee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가능해. g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무슨 뜻이야? 얘도 지금 그 말이거든? cat to go play야. 이게 왜 안 물어봐? 왜 go 다음에 play가 다시 나와? 이게 뭔 뜻이야? 일단 문법적으로는 돼. go 다음에 play잖아. 유재석이는 go 다음에 get을 썼잖아. 응? 이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니까 TV에 대놓고 나와서 이야기하겠지. g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원래는 go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여기서 이 투부정사가 생략되는 거야. 투부정사에서 to를 뺀 표현이야. go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투부정사의 to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 있다. 그럼 원래 의미는 뭐야? 놀기 위해서 가다. 요것은 먹기 위해서 가다 라는 뜻이라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가다. 네? 그 뜻이라고. 뒤에 g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 있으면 가운데 투부정사의 to가 생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면 그는 만들어냈는데 특별한 점을 만들어냈대. 특별한 장소를 그의 고양이가 나가서 놀 수 있는 내지는 놀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놀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네. 자, 그 다음에 84번. It was careless of you.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of 플러스 목적격. 자, 참 부주의하구나. To lose your umbrella again. 또다시 우산을 잃어버리다니 참 부주의하구나 라는 뜻이야. 이번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 이유가 일단 뒷문장과의 관계를 따졌을 때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로 you가 나온 거고, 앞문장과의 관계를 따졌을 때 목적격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를 써놓은 것인데 careless라고 하는 게 부주의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of 플러스 목적격을 썼다. 또 해석해봤더니 우산을 또 잃어버리다니 너는 참 부주의하구나 말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of 플러스 목적격이다. 고치면 어떻게 고친다고? You were careless to lose your umbrella again.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해됐지? 다시. It was rude of him. 그는 참 무례하구나. To go away without saying goodbye. 작별 인사조차도 없이 멀리 가버리다니 참 무례하구나. 왜 또 of 플러스 목적격을 썼지?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로 목적격 써놓고 앞문장과의 관계를 봤더니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전치사를 썼는데 앞문장에 나와 있는 형용사 rude가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 상관이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뭘 써놓고 있다?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놓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It is considerate of you. considerate이 무슨 뜻이지? thoughtful하고 동의어지? 무슨 뜻이야? 사려 깊은.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이지. 네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of 플러스 목적격을 썼는데 여기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투부정사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부정문 만들 때 투부정사 앞에 뭘 갖다 붙이면 된다고? not만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그래서 not to want, 원하지 않다니. to trouble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를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니 너는 참 사려가 깊구나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지? 고쳐봐. You are considerate not to want to trouble others 라고 고치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it is very generous of you. generous가 무슨 뜻인데? 관대한. 그러면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관대한이라는 뜻이니까 너는 참 관대하구나. 왜? offer financial help.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다니. for the elderly.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 나이 든 사람들은 live alone. 혼자 사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다니 너는 참 관대하구나 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셨죠? 몇 가지가 뭐라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태 봐보자. 태. 시제. 투부정사의 시제는 274번. 274번 문장부터 봐보자.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투부정사의 시제는 뭐가 있다고? 단순형과 완료형 시제가 있다. 자, 책에다 써. 몇 번이라고? 274라고 써놔야 되겠지. 투부정사 시제. I'm very satisfied. 난 매우 만족해 라는 뜻이야. 내가 만족한 건 언제란 이야기야 지금? 현재 만족해. 그 다음에 투부정사 봐봐. 내가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언제 했대? 작년에 해서 언제 만족해? 지금 만족해. 그럼 스포츠는 언제 했다는 이야기라고 나왔어요 지금? 작년에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시를 뭘로 써야 되겠다? 완료형 시제. 그래서 어떻게 써놓고 있지? to have pp.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수동이면 to have been tried가 수동이고 to have tried, to have pp는 완료형일 뿐이지 능동형이다. 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누가 주어야? 전체 문장의 주어가 주어야. 그러면 내가 시도를 해봤단 거야? 시도를 당했다는 이야기야? 내가 시도를 해봤어. 근데 기쁜 건 지금인데 시도해본 건 언제라고? 과거라고. 그래서 투부정사 시제를 물러 써놓고 있다. 완료형으로 to have pp를 써놓고 있다. 이해했어? 네, 이해되지? 자, 276번. The prime suspect claimed to have passed the lie detector test라고 써있지. 주범이 이거지. suspect는 혐의자는 혐의자인데 prime 주요한 혐의자. 그러니까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지. 나중에 조심해야 되지. 공범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뭐가 있어? 교사범과 방조범이 있어. 그지? 교사범은 정범. 그러니까 범죄를 행한 사람을 정범이라고 하는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에 취해져.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시키면 안 돼. 너 가서 쟤 죽여버려. 이렇게 하겠는데 가서 죽여버렸어 진짜로. 그럼 나는 살인범하고 똑같은 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고 옆에서 망봐줬어. 걔는 뭐야 이제 방조범. 걔는 그것보다는 약한 형에 처하게 돼. 그러니까 망보는 건 괜찮은데 어차피 감옥 가는 건 건데 망보는 건 괜찮은 건데 좀 형이 낮은데
교사범은 전범과 동일한 행위를 처해진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뭐 시키면 안 돼. 그래서 그 중에서 더 프라임 서스펙트라 하니까 주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공범의 반대말이 뭐지? 전범인데 그러니까 정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또 이름이 혹시 정범이면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내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어? 어제 들어온 우리 저기 재수생 이름이 일진이야. 그래서 일진. 그래서 이게 더 프라임 서스펙트 정범이 클레임드 주장했대. 주장한 게 언제지? 언제 주장했어요? 과거에 주장했대. 과거에 주장했대. 근데 지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대. 언제 통과했대? 지가 주장한 시점에 통과한 거야? 통과한 다음에 내가 통과했어라고 주장한 거야? 통과한 다음에 주장한 거지. 그럼 통과한 건 먼저야? 같은 시점이야. 먼저 시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야? To have passed 라고 하는 완료형 to 부정사를 쓰는 것이 맞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거짓말 탐지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판에. 증거로 채택 안 돼. 거짓말 탐지기는 절대 증거로 채택 안 돼. 그냥 정황상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증거로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증거가 없으면 범죄 혐의가 입증이 안 되지. 그냥 그 사람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게 뭐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무죄로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와야 돼. 그래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 없어 원칙적으로? 없지. 증거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 유전자가 같이 나왔거나 뭐 이러면은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 알이야, 그 알.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10몇 년 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계속 보고 있냐면 그것을 알려준가 보려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절대 그것을 안 가르쳐줘. 그지? 이러고 있습니다 해서 끝이야. 근데 이 저번 주에 봤더니 살인사건인데 친구를 죽였던 살인사건인데 걸음걸이가 똑같아. 지금 잡혀있는 그 혐의자하고. 근데 그거 외에는 없어. CCTV에 찍힌 걸 보니까 걸음걸이나 체형이 똑같아. 얼굴이 안 나왔네. 모자를 쓰고 덮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증거가 돼, 안 돼? 안 돼. 영국은 걸음걸이가 증거 채택이 된대.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된대, 그게. 그래서 지금 걔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 잔인하게 친구를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야, 이거 참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별거 없어요. 절대 효력이 없어. 선생님 그 처음 학원 할 때 순천에서 학원 차렸을 때 그때 27살 때 학원을 처음 차렸는데 그때 이제 26살짜리 내 1년 후배가 중학교, 고등학교 1년 후배야. 근데 그 대학은 별로 좋은 데를 안 나왔어. 동국대 건축공학과인가? 거기 나왔는데 근데 그놈아가 이제 부원장이었었어. 우리 학원에 부원장이었었는데 걔가 대학교 2학년 때 걔가 수사선상에 올라왔어. 왜냐면 걔가 이제 4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얘가 군대 간 사이 여자친구가 고무신 꼬꾸를 신어버려가지고 바람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 딴 남자랑.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애들 2명이 신혼부부였었는데 갑자기 칼에 찔려서 죽었네. 예? 칼에 찔려서 죽었는데 남자애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여자애는 그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어. 근데 이제 나중엔 죽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순천에서 풀리지 않는 살인사건이야. 그 살인사건이. 근데 이 형사가 뒤져보다 보니까 여자의 수첩에서 얘 이름이 탁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살인사건이 난 다음날 저녁에 순천 뉴스에 이거 치정이 얽힌 살인사건 용의자 안모씨 이렇게 딱 나온 거야. 근데 걔가 부원장했던 놈이 그 대학교 때. 근데 희한했던 게 그게 방학 때였어.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걔가 순천에 있었어. 그러니까 방학 기간 동안이었는데 순천에 있었고 모든 정황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뒷받침해주고 있어 지금. 왜냐면 걔 알리바이가 별로 없어. 근데 걔가 거짓말 탐지기 수사까지 받았는데 아무런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수사만 올랐을 때 내가 걔한테 전화했지. 그래서 이름이 영록이거든. 영록아 자수해. 나 얘기했는데 얘가 와 당황하더라고. 형 그러지 마요. 그래서 아씨 난 다 알잖아. 빨리 자수해. 이렇게 했는데 나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그 전화가 도청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형사들이 도청하고 있는데 야 새끼야 자수해 임마. 이랬다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때 그걸로. 그러니까 혹시 친구들이 이런 일에 빠져있다 그러면 장난으로라도 전화하면 절대 안 돼. 자, we hoped 우리는 희망했는데 to have completed the investigation by the end of the last year 작년 말까지 그 조사를 끝내기를 희망했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게 이해가 되냐? 네? 이거 지금 몇 번째 문장이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설명해 줘야 되겠네. 자, 지금 몇 시지?
오케이. 요것만 설명해보자. 자, 생각해봐. 우리가 희망했대. 희망한 건 언제 사실에 대해서 희망을 해야 돼? 미래 사실에 대해서 희망해야 돼. 근데 그 뒤에가 희망한 내용이 무슨 형으로 나왔지 지금? 완료형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게 더 앞선 시제래.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희망했습니다. 이전에 뭔 일이 벌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건 뭐란 이야기야? 거짓말이란 이야기야. 그게 뭐란 이야기야? 가정법을 투부정사로 붙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돼. 희망동사의 희망, 소망 동사의 과거형이지. 플러스 완료 부정사.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 완료 부정사지? to, have, PP 형태. 혹은 희망, 소망 동사의 과거 완료형 플러스 단순 부정사. 즉 이것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지. 얘네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내는 표현이냐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쓴 것이. 무슨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쓴 것이라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 자, 여기다 딱 하나 써주고, 오늘 그리고 수업 많은 날이지. 하나만 딱 써주고 빨리 끝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다 네가 갖고 와봐. I had hoped to be a lawyer. 뭔 뜻이야? 지금 희망 동사를 뭘로 써놓고 있어? 과거 완료형으로 써놓고 있어. 근데 시제편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 완료의 핵심은 뭐야? 함부로 쓸 수 없다. 비교 가능한 과거 시제가 있어야 되고 그 과거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 때 쓸 수 있는 게 과거 완료다라고 있었어. 그렇다면 지금 여기다 대놓고 과거 완료 시제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게다가 I hoped, 나는 희망했는데 to have been a lawyer 라고 써져 있다면 지금 희망하는 것은 언제 사실에 대해서 희망해야 되냐면 미래 사실이니까 희망하다 뒤에 완료 부정사가 나올 리가 없어. 근데 여기가 완료 부정사라는 이야기야. 이런 경우는 이 두 문장 다가, 이건 가정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단 얼핏 보기에 두 문장 다 문법적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근데 옛날에 선생님이 뭐라 했었냐면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해석을 한정해버리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희망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단순부정사. 다시 희망동사의 과거 완료형 다음에 단순부정사. 희망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완료부정사가 나온 경우에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I hoped, 내가 희망을 했습니다. to be a lawyer,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but, 그러나 I couldn't,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가 정확한 해석이라고. 희망동사의 과거 완료형 다음에 단순부정사, 그래서 희망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완료부정사는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글이다. 그렇다면 해석을 한정해줘야 된다. 해석상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글의 해석은 나는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이해됐어? 네. 그럼 이쪽 다시 한번 가봐. 희망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완료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맞다고? 우리는 희망했습니다. 그 조사를 이번 연도 말까지 끝내기를 희망했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번 연도 말까지 그 조사를 끝내기를 희망했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이해했어요?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요거까지 오늘 정리해 놓을 테니까 요거까지 복습을 철저히 해갖고 오면 내일 한 20-30분 만에 투부정사 다 끝내고 바로 뭘로 들어간다? 동명사 편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